선생님, 나 좀 잠깐. 조용히 얘기할 때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보는 눈도 너무 많고. 선생님 이번에 얼마 받았어요? 나 500 받았는데. 내가 얼마 받았는지가 왜 궁금할까?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나보다 훨씬 많이 받았을 것 같은 거지. 근데 자긴 면허도 없잖아. 오늘도 영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손님이 두 분이네. 심야 영화관이라고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왜 심야 영화관이래? 지금 밤이잖아. 그래서 심야 영화관인데 오늘도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전에 화성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은 지구가 아무리 힘들고 막 오염되고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갈 것 같아요? 전 무조건 마지막에. 무조건 마지막에? 저도 무조건 마지막.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일단 지구는 저희가 아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고생을 아는 데서 하는 게 더 낫지. 같은 고생이라고 해도. 근데 이제 갑자기 정말 생존 가능성도 모르는 곳에서 위험을 안고 간다? 너무 먼저 가서 뭔가 이렇게 기반을 다져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제가 만약에 이룬 게 진짜 많고 음. 그리고 나이도 많고 이러면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지구에서의 삶에 너무 미련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지구가 살기 힘들어져서 이주해야 될 곳을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구에서 이주할 곳은 대부분 지금 말도 나오는 게 화성밖에 없잖아. 그럼 여러분 화성에 대해서 혹시 좀 알아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 화성도. 자전하는 시간 알아요? 며칠일까요? 아니, 자전은 모르겠네. 24시간은 조금 넘긴 하는데 24시간 37분이 걸려요. 근데 공전은 지구는 365일이잖아. 얼마일 것 같아요, 화성은? 270일? 더 짧게? 범위가 더 큰데? 아 근데 더 크겠죠? 어. 그렇죠? 1000일? 1000일? 687일이에요. 187일? 하하, 정말, 너무 문과인 거 티냈네. 그래서 화성에 가서 만약에 살게 되면 나이도 다르겠죠. 한국 나이, 화성 나이 뭔가 좀 다르게 측정을 해야 되겠죠. 아직은 뭐 우리 그럴 일은 없지만. 지구가 살기 힘들어지니까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유전자 변형이 된 이끼를 화성으로 쏘는 거예요. 계속. 대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산소도 생산하는. 그걸 20년을 해왔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거야, 화성에. 20년 동안 했는 그 고생이 숲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뭔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6명의 대원이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갑니다. 팀 리더, 부조종사,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 또 한 분이 가시고 시스템 엔지니어, 토양 전문가, 생명공학 전문가 이렇게 6명이 가요. 그래서 182일 만에 화성에 도착을 했어요. 또 화성 안에 또 기지를 이미 설치를 해놨거든. 식량도 재배가 되고 뭐 토마토도 나오고 이런 기지를 세워놨는데 거기 이제 기지가 어디 있지? 이제 찾고 이제 화성에 착륙할 준비를 하려는 찰나 태양풍이 불어와요. 레벨 5 정도 되는 EMP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가 막 나니까 기계 끄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원들 피신시키고 시스템이 6분 뒤에 멈춘대요. 니들 빨리 지금 비행기 타고 화성 갈 준비해라. 착륙할 준비해라. 우주선 타고 다 태웠어. 자기도 가려는데 자동으로 이게 출발이 안 되는 거야. 5명만 빼고 리더 빼고. 그래서 수동으로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화성으로 가겠죠. 근데 화성에는 아까 말했지만 그 기지가 있다고 했으니까 기지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동 항법 장치도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그 부조종사가 이제 자꾸 수동으로 조정을 해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겠지. 우리 랜딩 기어라고 하잖아. 랜딩 기어가 착륙하는 그 장치를 다 랜딩 기어라고 하는데 그걸 포기를 하고 낙하산 펼치고 뭐 에어백 펼치고 이렇게 해서 부시착을 해요. 그래도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에어백이 있지만 막 튕기면서 이렇게 가거든, 우주선이. 그래서 우주선 안에 한 명이 부상을 입어요. 아까 말했던 그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 그 부분이 부상을 입고 나머지 연구 장치들도 다 고장이 나. 그래서 내렸는데 거리가 좀 멀어요. 이동은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또 부상을 당했잖아. 비장에 출혈이 있어서 부상을 당했어요. 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 비장은 여기 구간이겠죠? 왼쪽 네, 여기. 갈비뼈 뒤쪽에 있는 이게 뭐 세균, 뭐 항원 이런 걸 걸러주는 그런 곳인데 이게 사실 치료도 못 차고 거기서 이제 부상을 입으면 거의 뭐 죽는다고 봐야겠지. 그런데 대원들은 이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알잖아. 그냥 두고 가라.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화성에 떨어졌는데 부상을 당한 입장이야. 같이 가면 느려지니까 두고 가라고 할 것 같아요?
두고 가라고 말하는 게 도리상 맞지만 두고 가면 맞아. 너무 이러려고? 속상하겠죠.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사실상 산소도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대원 한 명이 되게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 그래도 화성에 왔으니까 뭐 그분은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대원들은 가요. 6분 뒤에 시스템이 꺼진다고 했잖아. 꺼지고 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을 해. 근데 그 화재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주선에서 화재가 이렇게 발생하면 또 우리 배나 비행기나 이런 거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잖아. 소화기를 작동하려고 하니까 또 무중력 상태다 보니까 막 튕겨져 나가고 끄는 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불을 끌 것 같아요? 우주선에 불을 끈다고요? 우주선 안에 막 기부해서 이제 막 불이 막 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우주복을 입고 문을 다 열어버려. 그럼 그쪽으로 공기가 다 빨려나가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이제 기계 정비에 들어가지. 근데 밑에 대원들은 이제 대원 한 명도 포기를 했고 햄이라는 기지를 찾아서 가요. 가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야, 기지가. 눈앞에 다 왔어. 26개월분의 식량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도착만 하면 걱정 없다 생각하고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지가 다 부서져 있어. 화성에서. 남은 산소도 얼마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겠어. 이래가 대원 2명은 이렇게 앉아서 허탈하게 있고 2명은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풍경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아까 그 토양 전문가가 그 부조종사한테 네가 수동으로 조종을 잘못해서 지금 불시착한 거다. 잘못을 인정하냐 막 이러거든. 근데 부조종사는 내가 똑바로 착륙했어도 기지는 어차피 부서졌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왜 실수 인정 안 하냐. 착륙했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거다. 근데 내가 왜 뭘 잘못했는데 이런 식이 돼요. 지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화를 내는 거라고 밖에 난 보여지지 않거든. 그래서 그 부조종사를 때려버려. 아이고야. 근데 화성이 이제 절벽 밑으로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사망하지, 부조종사에. 그리고 돌아오면서 남은 대원 2명한테 이 말을 해요. 그냥 절벽으로 뛰어내렸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산소가 얼마 없는데 살아서 뭐 곧 죽을 텐데. 몇 분 안 남았어요, 산소는. 5분, 6분. 어떨 것 같아요? 착잡하겠죠. 그 심정은 사실 직접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선 이해하기는 어렵긴 한데 굉장히 허탈할 거 아니야. 맞아요. 도착한 것만으로 그냥 끝났으니까. 숨이 막 막혀와. 산소 이제 없대. 죽을 것 같아. 3명이서 호흡을 못하고 막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때 한 명이 헬멧을 열어버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겠죠. 폭발. 근데 숨이 쉬어지는 거야. 아이고. 이유는 몰라. 근데 숨이 쉬어지는 거야. 막 그 사이에 진화를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진화한 건 아니고 화성이 바뀐 것 같아. 숨이 쉬어지는 거야. 이끼가 성공했나? 이끼는 많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쉬어지는 거야. 요 이야기가 있기 전까지 앞에 또 어떤 그게 있었냐면 대원 6명만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6명만 가기에는 힘드니까 로봇가 하나 같이 와. 개 형태로 된 에임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해병대에서 빌려줬는데 얘는 지도 제작도 할 수 있고 탐색도 하는 굉장한 로봇이에요. 근데 얘가 아까 랜딩 기어 안에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 에어백 키고 낙하산 키고 했잖아. 그러니까 걔는 어디 불시착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로버트가 좀 똑똑한 게 걔는 부상은 입었지만 고장은 조금 났겠지. 근데 찾아와요. 그 기지까지. 위에 드론 같은 이런 수색기도 띄우고. 일단 숨이 쉬어지는 건 좋은데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때 그 로봇가 찾아오거든. 딱 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그 대원이 야 뒤집어 봐 이러거든. 그럼 그 뒤집어 또 걔처럼 뒤집으면 이렇게 안에 조종하는 게 있거든.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를 수색기를 우리가 직접 조종하겠다 이렇게 옆에 대원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로봇가 죽는데 왜 네가 못하겠어? 내가 그럼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근데 로봇은 인공지능이 되게 높거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 프로세스가 고장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약간 손상된 상태니까 이제 이게 바뀐 거야. 전투 상태로. 그래서 대원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한 명을 이렇게 부상을 입혀요. 갈비뼈 부러뜨려. 그리고 도망을 가. 그래서 사람들 말하거든. 아 그냥 왜 안 죽이고 갈비뼈 부상만 입히지? 한 명을 부상을 입히면 전체가 다 느려지니까 부상을 입히고 도망을 가. 이제 얘는 사냥이 시작된 거야. 이 대원들하고 적이 된 거지. 근데 우주선에서는 또 이제 비행기를 다 고치고 그 기지 상태를 보니까 이미 화성의 기지는 고장이 났다는 걸 파악을 해요. 아 이제 대원들은 살 방법이 없겠구나. 왜 화성이 숨을 쉴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대장은. 그 대원들도 그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송신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로봇도 없고
어떻게 하지 생각하니까 1997년에 근처에 있던 그 탐사 우주선이 있다는 걸 알아. 거기 가서 이제 무전기를 떼가지고 수신을 하는데 이건 지구에서 응답을 해. 그러니까 지구가 또 우주선한테 알려줘. 야, 너 화성에서 수신 오던데?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둘이 연결이 돼. 마침 또 이게 송신이 잘 안 되니까 무전기를 막 버리려고 하는데 그때 막 또 응답이 오는 거지. 그래서 무전기 다시 주워가지고 또 응답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너희 살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한 수십 킬로 떨어진데 러시아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우주선이 하나 있다. 그게 이게 발사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이미 기지도 없는데 여기는 할 게 없잖아. 그리고 여기 3명 중에는 범인도 한 명 있잖아. 누군가를 죽인. 의도치 않았건 그걸 떠나서 일단 별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3명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우주선에서 송신이 와. 세민이한테 이렇게 송신을 보내. 사실 얘기할 게 있는데 이러니까 딱 눈치채고 대원이 꺼.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우주선 2명밖에 못 한다고. 지금 너희는 3명이지만 지금 세민이 연금 나 우리 3명 있어. 그 세민이가 들었어. 어떨 네. 것 같아? 일단 나는 들어갈 거고 둘 중에 내가 죽겠네. 누굴 데려가야 할까? 아, 내가 이제 죽겠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밤이 되면 너무 화성은 막 영하 100도 이상 떨어지니까 일단 살라고 땅 파서 거기 들어가서 잠시 숨어 있었어. 그때 대원 하나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2명밖에 못 한대. 둘이 타고 가. 어차피 나는 뭐 비행기 출발시켜주고 여기 남을 거라고. 그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농담도 해. 뭔가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야. 뭔가 나를 두고 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 두 사람이 내가 있는 말을 믿는다는 그런 게 없으니까. 또 좋지 못한 마음. 항상 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의심이 의심을 가득한 하거든. 사람. 나 안 데려갈 거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 일단 그건 모르겠고 추우니까 일단 잠시 잠을 자. 잠을 깼는데 걔가 없어. 먼저 가. 사실 나쁜 사람은 좀 다르죠. 무전기도 갖고 튀었어. 로보트가 이제 추적을 하는 걸 깜빡했는지 얘가 로보트가 따라와. 3명 있으면 쉽게 못 덤벼도 1명 있으면 금방 제압할 거 아니야. 그 로보트가 순식간에 해치워버리지. 그 에이미가 좀 무서운 로보트거든. 탁 죽이고 하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빨리 그 무전기 찾아야 돼. 걔가 갖고 무전기가 없으면 위하고 교신을 못하면 힘들어지니까 뛰어가서 저기 시체를 봐요. 무전기 손에 딱 쥐고 있어. 죽어가면서 뭐 이렇게 꽉 쥐었는지 이거 또 펴. 해가지고 무전기 빼냈는데 얘가 산소가 밖에 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헬멧을 쓰고 있는 거야. 아니 헬멧 공기도 없는 헬멧을 왜 자꾸 쓰고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질대고 막 들어요. 근데 이 얼굴에서 뭐가 나와. 숨이다. 아직 안 죽었다. 아니 죽었는데 죽었어요? 뭔가 벌레 같은 게 나와. 아이고 구더기 같은 이게 건가? 나와. 그러니까 막 듣고 있다가 뭐지? 이러다가 이거 불 같은 거 용접기 같은 걸로 헬멧을 잘라보려고 이렇게 막 해봐. 하는데 안에서 불꽃이 튀면서 막 나오는 거야. 몸 안에서. 그 벌레들이 몸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막 튀는 거야. 그러니까 안 거지. 이 사람은 생명공학이니까. 뭔가 생명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뭔가 불꽃이 생기니까 좀 가다 보니까 그 생명체가 보여. 이끼도 잔뜩 있고. 이게 선충류라고 그러나? 뭐 되게 미생물처럼 막 이렇게 작은 건데 딱 보더니 막 이게 생겨서 얘네들이 이끼를 먹고 얘네들이 산소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걔가 유리병 이걸 꺼내서 그걸 한 2마리 정도 탁 집어넣어가지고 딱 갖고 이제 가려고 해. 이걸 갖고 가면 살 수 있잖아. 그쵸. 뭔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는데 이 사람 아까 갈비뼈 부러진 그 사람이거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입에서 피가 나와. 왜 그러냐니까 이제 몸속에 그 벌레들이 다 침투한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남은 산소통 갤레거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주고 이거 약간 유리병에 담은 2마리도 주고 네. 자기는 이렇게 안 죽겠다 이러면 용접병 해서 떨어뜨리거든. 그러면은 그 아까 말했지만 산소하고 잘 타잖아. 얘네들이 다 타버려. 그래서 우주선에서 걔네들 위치를 파악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교신을 하는 거지. 아까 2명 탄다, 1명 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1명밖에 안 남았잖아. 안내를 해주고 이제 우주선에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해서 출발하라고 막 지시를 내려. 어떻게 뭐 연결하고 어떻게 뭐 담고 이렇게 해서 그게 또 엔지니어니까 그 사람이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뭔가 연료도 채우고 해서 출발을 하려는데 배터리가 없네. 얘기를 해요. 안 된다고. 배터리 없다고. 못 올라간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 되지. 이만큼 다 해놨는데 안 되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 시간은 이제 5분 정도밖에 교신이 안 되는데 5분 동안 둘이 잘 얘기하고 그냥 교신은 끝나요. 끝나고 그 우주선도 이제 아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 계속 이 화성을 주위에 돌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어떡하지? 거기는 고민 그렇게 하고 있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지.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죽으려면 기다려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위에 뭐가 막 날아다녀. 뭐지? 라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색기야. 드론. 로보트가 드론을 위에 사서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아, 로보트의 전지가 있으니까 그걸 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로보트를 제압할 방법을 생각하지. 우리 낙하산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 그걸 이렇게 딱 숨겨놓고 기다리고 있어. 로보트는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공격하러 오지. 딱 등장해서 한 방에 또 보내려고 이제 심장을 딱 겨냥하고 공격하려는데 이게 피하면서 전지 연결해서 낙하산을 발사를 시켜요. 그래서 로보트가 손상을 입고 화재까지 일으켜 하는 거죠. 폭발을 일으켜. 그래서 로보트는 이제 좀 고장이 났어. 그 전지를 빼려고 해. 근데 아까 그 수색기 하늘에 떠다니잖아. 그럼 얘는 이게 자폭 모드가 또 작동이 돼서 같이 죽으려고 오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전지를 빼가지고 딱 빠져나와요. 그때 로봇은 작폭을 했고 다행히 주인공이 전지를 뺐지. 전지 연결해서 올라가요. 근데 이거 산소도 별로 없고 올라가서 조금 힘들 거 아니야. 의식을 잃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장이 그거 올라오는 거 확인을 해서 자기가 우주복 입고 밖에 나가서 데리고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영화는 끝나요. 이 영화는 레드 플래닛이라는 영화인데 여러분들 모르죠? 모릅니다. 항상 내가 여러분들 모를 것 같은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 어떻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난 다 옛날에 극장에서 본 영화야. 다 본 영화. 네. 또 이 영화를 선정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죠? 남자 주인공이 발킬머야. 발킬머라고 알아요? 글쎄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어떤 있는데. 작품이냐면 옛날 제품의 서부 영화 중에 툼스톤이라는 영화가 있고 탑건의 톰 크루즈하고 이런 라이벌 관계였어. 1편. 그리고 히트, 세인트, 옛날 배트맨 영화 배트맨 포에버의 배트맨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데자부, 탑건 2에도 이제 잠깐 등장을 해요. 톰 크루즈하고. 근데 내가 이거 왜 얘기해 주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 폐렴으로. 65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배우기도 하고 많은 작품들을 남기고 더 많은 작품을 남기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 65세.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그분이 나온 이런 재밌는 영화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화성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속도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안 죽기 전까지는. 저희 죽기 전에 어. 한 번은 좀 상용화를 해보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도 지구가 환경오염이 심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거든. 맞아요. 근데 왜 이걸 잘 안 하고 화성에 갈 생각을 먼저 할까? 그거는 자본주의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게 문제인 거야. 시장 경제 때문에. 그럼 화성에 가도 화성도 결국 나중에 또 이렇게 그렇죠. 되겠지. 근데 인간이 문제. 인간이 문제라니까. 인간 다 필요가 없어요. 난 딱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연금이하고 세민이하고만 있으면 돼. 오. 우린 다 줄 거 없어도 우리 앉아서 이거 찍으면 되니까. 내가 SF 영화에서 굉장한 흥미를 느꼈다는 작품이 있어요. 저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완전 동떨어진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현실적인 느낌이 있는 걸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편인 것 저는 같네. 그 있을 법한 거를 음.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었을 때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막 그게 되게 공부가 많이 된 그 스토리면 뭐 이런 것도 생각했구나 하면서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타임랩스 정도 있어요. 자, 이게 예전하고 요즘하고 스타일이 다른데 예전에 우리 동감이라는 영화 알아요? 프리킨시라든가 그런 거는 동감? 동감 알죠. 옛날하고 내가 세민이가 있어. 내가 옛날에 세민이한테 수능 시험 문제를 다 알려줘. 너무 좋아. 야, 이거 다, 이렇게 하면 400점 맞을 수 있어. 막 알려줬어. 찍고 있다. 그렇게 알려줘서 됐을 때 현대에 세민이가 막 부자로 바뀌어 있는 그게 옛날 트렌드였잖아.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본들 그 시대에 있던 세민이는 그대로 가고 요즘은 여기 있던 세민이는 여기 이대로 있고 나랑 지금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실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바뀐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뭔가 옛날에는 그 인과관계라고 해야 되나?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너무 내리에 박혀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바뀌면 나도 바뀐다. 근데 요즘은 또 양자 컴퓨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생겼어? 근데 여기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꾸 평행세계로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경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트렌드에 대한 생각. 그런 영화들은 흥미가 좀 있어요. 그런 영화들 재밌죠. 재밌는데
저는 이게 몰입이 안 되면 잘 안 음, 봐지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막 엄청 흥미를 가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다른 영화들도 많이 알려줄게요. 네.